대학교 2학년 2학기, 그해 11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큰일 났다고,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빨리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외할머니께서 지금 당장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엄마도 빨리 오라고 할머니가 소영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어요.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넣으면서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죠. 마음속으로 계속 할머니 기다리시라고 지금 가고 있다고 되뇌면서 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지 말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위급하시다면서 왜 지금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냐고, 혹시 의식을 잃으셨던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소영이는 내일 오라고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전화 너머로 외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였어요. 지금 바로 가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절대 지금 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단호했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도 소영이 보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꼭 내일 아침에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소영아, 할매 말 잘 들어봐. 오늘 밤에는 절대 길에 나서면 안 돼.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소영이만 내일 아침에 오면 된다고요.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과 함께 절대 어길 수 없는 엄한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결국 알겠다고,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해놓고 왜 지금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던 저는 이번에도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불안한 밤과 악몽.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외할머니 생각만 났고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뒤척이기만 했죠.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중얼거리며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정말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굿을 하실 때처럼 화려한 무복을 입고 계셨죠. 할머니! 외할머니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시더니 말없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셨죠. 제가 그쪽을 보니까 하얀 뱀이 있었어요. 바로 외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백구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몸을 바짝 웅크리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꿈속에서도 외할머니는 말씀 없이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30분 전이었죠.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외할머니가 괜찮으시기를 기도했어요. 집을 나서서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는데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새벽 3시경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으로 추정되며 현재 3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어젯밤에 외할머니 말씀을 무시하고 급하게 내려갔다면 바로 그 시간, 그 길을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차를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초롱아, 엄마, 사고 소식 들었어요. 할머니 말씀 들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떠세요? 초롱아, 할머니가 그 순간 알았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외할머니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새벽 4시쯤에 평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정확히 제가 꿈에서 외할머니를 만난 시간이었죠. 병실에서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정말 평안해 보이셨어요. 고통스러워 하시지 않고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셨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시기를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소영이 걱정을 하셨다고 했어요. 소영이가 위험하게 올까봐 기다리다가 가신 것 같다고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위독하신 상황에서도 제가 위험한 길을 달려오는 걸 막으려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동네 어른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외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손녀 걱정을 하셨다고, 정말 대단한 할머니였다고요. 그런 분의 손녀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외할머니 없는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외로웠어요. 이제 누가 저를 미리 경고해 주실 건가요? 누가 저를 지켜봐 주실 건가요? 외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힘들어 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외할머니가 그리워졌고, 혹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조언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유명하던 백구렁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도 안정되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도 만들어 가면서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께서 하늘에서 보시기에도 흡족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다시 그 친구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외할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시던 그 백구렁이가요.